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매출 47조 3천억 원, 영업이익 5조 3천억 원을 올려 분기 기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휴대전화 부문 4분기 영업이익도 2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짧은 조업일수로 매출 실적이 저조한 탓에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1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2.2% 줄어든 30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32만 1천 건을 하회하는 것이자 넉 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스피가 단기 급등하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지난 25일 2,890억 원이 순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정 1부 시작됐습니다. 난항을 거듭했던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이 조금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무엇보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작년 12월 말 이후 처음으로 6%대까지 안정화됐다고 합니다. 때문일까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12거래를 연속 사주고 있는데 코스피도 닷새째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2포인트 정도로 아주 조금인데요. 글쎄요. 일단 상승폭이 이렇게 작은 이유 1960선 정도에서 기술적으로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인데 간밤에 뉴욕도 주택 지표가 부진했다는 것을 빌미 삼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반락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확정치가 공개된 날인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서 삼성전자 주가는 방긋 웃고 있지만 자동차주는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모비스의 실적이 줄줄이 공개가 됐는데 모두 예상치에 못 미친다 하는 부진한 평가가 나오면서 모두 다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와 삼성전자 표정이 엇갈리는 날인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로존 유럽 국가들의 성공적인 국채 발행으로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는 해소됐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 악화로 투자 심리가 또다시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1월 27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60.7포인트에서 소폭 상승 출발한 후에 장 초반 낙폭을 빠르게 키우면서 장중 1949선까지 저점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재차 보합권으로 올라오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2.83포인트 상승한 19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12거래일째 매수하면서 현재 3,40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개인은 7거래일째 매도 행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43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4거래일 매도 우위 달리면서 현재 1,53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폭이 늘어나면서 한때 하락 반전하는 등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11% 상승한 5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투자 양상이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현재 매도하고 있는데요. 17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192억 원, 기관은 3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7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 6일 연속 하락하면서 32원 70전의 급락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와 또 주간 고용 지표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80전 상승한 1,122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증권주와 은행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운수장비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현대차가 현재 3.49% 빠지면서 22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현재 6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0.49% 약세 보이면서 현재 3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0.92% 빠지면서 2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은 2.66% 상승했네요. 42,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1.65% 상승했네요. 12만 9,60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도 1.89% 상승하면서 12만 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0.56% 강고하권에서 현재 8,9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메디포스트는 장중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4.13% 빠지면서 15만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1.37% 빠지고 있네요. 16만 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독일발 태양광 설치 급증 소식이 어우러지면서 설치 수요 증가 기대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CI는 외국인 대규모 매수에 이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6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성 LST 3.98% 상승하면서 1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넥솔론도 4.2% 상승하고 있습니다. 54,0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4.55% 상승하면서 8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스관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관 관련주들이 북한의 새 지도부가 가스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스틸 상한가 기록하면서 39,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양철광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동스틸도 7% 넘게 현재 급등하면서 2,8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손은 상한가 기록했네요. 3,91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광페인트도 11.38% 급등하면서 7,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성 TNS도 9.17% 상승하면서 6,6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항공, 여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자 수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항공주와 여행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항공주는 또 유가와 환율이 우호적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4.32% 상승하면서 5만 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3%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7,4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투어는 4.5% 급등하면서 9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조화제약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돼지 최도로 당뇨병에 걸린 원숭이를 치료했다는 소식에 조화제약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의도로 한번 가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0일선 박스권 상단 또 작년 8월에 개파락한 자리에서 좀 멈칫멈칫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 연속해서 사주는 거 둘째 치고라도요. 글로벌 증시에서 뭔가 과열이다 이런 평가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역시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2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기에 불구하고 또한 그 국내 기관들의 차익 실현까지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0일선을 앞두고 4월 연속 안착 시도를 연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에 대한 의문 등이 현재 투자 심리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수급을 살펴보면은요, 최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가 현재 증시의 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수 차익 잔고를 기준으로 전 고점인 9조 원 초반까지는 현재 약 7천억 가량의 매수 여력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욕구를 느낄 수 있는 환율 1,100원대까지를 예상을 해본다면은 프로그램을 통한 수급 여력은 2,050포인트까지의 상승 추세는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일 미국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4분기 GDP 발표와 관련돼서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미국의 펀더멘탈 개선을 확인하는 작업도 역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4분기 GDP 발표 예상치는 일단 연율 3%까지 급격하게 좀 상승한 모습인데요.
과연 이 지표가 예상치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할 수 있을지가 먼저 관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초반에 발표될 1월 시카고 PMI 지수 역시 2월 초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와 최근에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지표가 지난 4분기 이후에 미국의 경기 회복 과정에 있어서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경기에 대한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로서는 ISM 제조업 지표의 예상치가 전월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펀더멘탈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 주 초반에 좀 더 부정적인 이슈로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역시 유럽의 불확실성 요인인 그리스의 트로이카 협상 결과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LTRO를 통한 유동성 공급 기대감에 유럽 위기국들의 국채금리가 급격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리스의 위기가 재차 불확실성을 보일 경우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가능성 등이 불거지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유럽 재정 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유럽은 조금 신경 쓸 부분, 하지만 미국 쪽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올 것이고 외국인들도 좀 더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쉬다가 더 추가 상승하는 쪽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 같아요. 감안해서 오늘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최근 현재 2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숨고르기 상황은 일단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적으로 단기 급등에 따라서 기술적 부담감이 좀 더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단기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담으로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 관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200일선 기준으로 봐서 200일선 밑에 있는 화학 및 비금속, 운수 창고, 은행 업종 등의 순환매 과정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이 200일선까지 와 있는데 거기를 못 따라간 그런 업종군을 중심으로 순환매 염두에서 사면 좀 수익률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61 그리고 코스닥도 516 소폭이나마 양시장 모두 플러스인데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볼까요? 오인호수의 시간 역시 김민수 차장님 의견부터 보면요. 베이시스가 조금 축소되고 있는데 시장 탄력 회복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매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은요. 단기 급등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물을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앤홀드 전략을 역시 펼치자라고 하셨습니다. 신승현 대표님은 유동성 장세 속에 박스권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역시 느끼고 있는 국면인데 실적 발표를 좀 잘 활용하자. 역시 발표에 매도를 하고 미리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시죠. 이진행 지점장님은 순환매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하면 안전하겠다라고 하셨고요. KTB 투자증권 명동 지점의 김영진 이사님은 수렴 국면에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방향성을 찾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차장님부터 다시 관심 업종 보면요. 오늘 좀 강한 건설과 금융 들어가 있고 오늘 역시 강한 태양광도 포함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을 좋게 보십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바이오와 건설 역시 들어가고요. IT 그리고 운수장비, 철강 섹터도 포함되어 있네요. 신승윤 대표님은 IT와 중국 관련주, 타이어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한 항공 이미 상승 이전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부분이 되겠고요. 게임 업종도 관심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오래간만에 다시 항공과 여행주 편입시켜 주셨고 철강과 비철금속 쪽이 오늘 새롭게 편입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기간 조정 구간인데 업종 대표주와 낙폭과대주 서로 간에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으니 역시 감안해서 흐름 좀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 순환매 전략을 펼치자라고 하신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순환매 방법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계속 사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사야 될 것 같고 시장 못 가는 거 보면 좀 불안하고 그런데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까요? 일단 외국인 주도의 상승 기조는 당분간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시점에서는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의 좀 그 지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국면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설 연휴 이후에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영향력이 상당히 좀 완화된 사이에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지금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걸로 풀이가 되죠. 현재까지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외국인들이 12거래일, 전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누적한 순매수 규모가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8조 원 정도였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올해의 어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응하는 스탠스는 완전히 정반대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이례적인 대량 매수에는 뭐 대외 여건 완화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와 원화 가치의 상대적 저평가 또 지금 투자 매력으로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이런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가 크게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들의 증시의 어떤 주도권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여건, 특히 유럽의 신용 지표들이 재차 악화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을 일단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일까지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1월 달에 들어서만 5조 7천억 원 정도를 샀는데요. 그중에 4조 6천억 가량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되겠습니다. 결국 바꿔서 말하면 우리 국내 기관들이 주로 하는 어떤 모멘텀 플레이, 모멘텀 투자가 아니라 지수 자체, 대한민국 증시 전체를 사들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익 금액이 한 1조 5천억, 비차익이 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은 국면에서 유입이 좀 집중됐다라는 점이 차익 거래 자금이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베이시스가 좀 악화되거나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시장에 좀 단기 매물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시장의 좀 특징적인 사항으로 신흥국 통화 강세, 즉 우리나라는 역시 원달러 환율 동향을 좀 유심히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시장만 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신흥 지역,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대체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그 순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마 주요 선진국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그리고 저금리 정책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유동성 확장 국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달러의 약세, 신흥국 통화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상대적으로 또 원화 강세 폭이 좀 큽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에 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전일 금일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운수창고 업종으로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 점, 반면에 원화 강세 수혜주 업종으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점이 최근에 시장의 어떤 기관들이 대응하는 또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순환매를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를 집중해보자라고 한 2주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지수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지수 상승의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사이에 좀 못 올랐던 중소형주 또 좀 소외됐던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단기적인 지수 급등 이후에 2,000포인트를 앞두고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저항이나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중심으로 봤을 때도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양상을 좀 활용해서 조정 시에 저가 매수하는 국면 또 아울러서 그동안 좀 덜 올랐던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 또 모멘텀 반영도가 높은 급등했던 종목들보다는 좀 소외돼서 좀 덜 올랐던 종목들로 이제 좀 시선을 돌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순환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앞서서 애널리스트는 이제 시장보다 좀 덜 오른 것으로 200일선을 기준 잡아줬던데 오늘 보니까 철강, 비철, 항공, 여행 업종도 새롭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업종 종목까지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역시 IT는 계속 빠지지 않고 지금 한 2달째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관련된 쪽의 종목들 그리고 그 삼성전자나 LG그룹, LG전자에 납품하는 이런 부품업체들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역시 삼성전자 신고가 국면에서 좀 다소 좀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삼성전자, 오늘도 LG전자도 흐름이 좋네요. 삼성전자와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건설주도 금일 또 수급이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그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는 것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중동발 플랜트 발주가 이어진다라는 점 실적 개선이 되겠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을 추천드리겠고, 금융주들을 1월 달부터 발빠르게 좀 편입을 시켰는데 유동성 장세 나타날 때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 기조를 보일 때 금융주들은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KB금융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는 현대증권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보겠고요. 화학업종 내에서도 유독 태양광 쪽을 좀 유심히 보자 말씀을 드렸죠. 덜 오른 종목군들이 좀 많죠. 오늘은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독일 쪽에서 보조금 삭감 합의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OCI가 강세인데요. OCI와 SDN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 오늘 추가된 업종 철강비철 그리고 항공여행이 되겠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원화 강세 수혜주 업종 종목군에서 그 업종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점에서 다소 좀 올라온 상승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멘텀 플레이를 즐기는 기관 쪽에서는 이런 원화 강세 수혜주에 베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비철 대표적인 종목들 포스코, 풍산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항공과 여행주 역시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되겠는데 항공주 중에서는 대한항공 그리고 여행주 중에서는 모두 투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금융섹터, 철강비철, 항공, 여행 업종에 추가된 종목들까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겨우 1.6포인트 정도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물 쪽 동향을 알아볼 텐데요.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지만 오늘 또 선물은 외면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투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선물 매수가 최근에 유입됐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외국인의 한 1000계약 정도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4거래일 동안 25,000계약 정도 선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집계한 금액은 이거보다 덜한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차익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익 거래는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한 25,000계약 선물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미결제약 정도 동기간에 한 18,000계약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땐 투기적인 외국인의 선물 거래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수 상승으로 이런 일부 좀 투기적인 외국인 선물 순매수의 차익 실현 성격의 전매도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 투기적 세력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이시스는 외국인 선물 매도의 영향으로 전일 대비 좀 한 소폭 하락했는데요. 어제 평균 베이스가 한 1.9포인트 정도 됐는데 오늘은 한 1.75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그래도 베이시스가 하락을 했는데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을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지금 한
100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서 차익과 비차익을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비차익은 좀 이해가 되는데 차익 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베이시스랑 상관없이 바스켓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차익이 아닌 차익으로 신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가기관 쪽에서는 한 220억 정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베이시스 하락으로 좀 매도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 쪽에서는 실제로 베이시스 수준만을 보면은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한, 국가기관 쪽에서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 차익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데 일부 비차익 쪽을 차익으로 신고하면서 변칙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러니까 베이시스랑 상관없이 외국인 자금이 현물 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선물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베이스가 악화되면서 국가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외국인들의 비차익의 순매수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하방 경직을 담보하는 아주 좋은 여건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17거래일 정도 비차익 쪽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차익 쪽에서 유입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일단 국내 증시 하락 경직성 확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베이시스 악화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수급이 좋아져 보이는 것은 이러한 외국인 자금 유입 그리고 지수가 실제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러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약간 차익으로 잡히는 것도 실은 비차익인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IBK 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선물적 동향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코스닥이라도 조금 더 가는 것 같더니 오늘은 양시장 모두 쉬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좀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 업종이 또 강한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시장이 차분하게 진행을 한다면 하고 어쩌면 좀 답답하다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양시장 모두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강한 상태에서 특정 업종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전기전자라든지 조선업종 같은 거는 쉬는 구간이고요. 대신에 금융, 증권,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이런 또 그동안 상승이 좀 안 나오고 주춤했던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진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종목 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옐로우 칩들의 상승폭이 축소된다 아니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단점인 것 같고요. 매수가 대부분 다 대형주로만 대규모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3%를 상승을 하나 훨씬 더 작은 소형주가 3%를 상승을 하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은 포트를 어느 정도 업종별로 구분을 해면서 편입을 해놓고 차분히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형태로 가셔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 은행, 건설, 이른바 트로이카하고 태양광 관련 종목의 상승폭이 좀 큰 것 같은데 순환매 바통 오늘 누가 받고 있습니까? 핫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가장 먼저 꼽아 볼 종목은 역시 태양광 쪽에 OCI가 되겠는데요.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현재로서는 장기간 바닥을 좀 다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업황이 빨리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전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계속 강세를 띈다라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OCI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호재성 재료가 독일 쪽에서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OCI 같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는 듯하고요. 오늘 주가의 진행을 봤을 때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확 넘어가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넘어가는 형태가 나올 것이고, 일단은 뭐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싶고요. 매수는 뭐 눌림목을 줄 때라든지 그럴 때 또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노림수를 가지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주가 오늘 상승이 강한 편인데요. 증권주도 사실상 뭐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증권주는 그동안 며칠 사이에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주가가 쉬는 구간을 가지면서 좀 답답한 진행이 나오다가 오늘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그 앞에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주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6만 원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좋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 상승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매수자라면은 아무래도 좀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바른손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권 쪽에서 친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노라는 의미가 사실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정치인 관련해서 오르는 종목들, 그 해당 종목들에 그 연관되는 정치인들이 성향 자체가 뭐 친노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은 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해서 편의상 친노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손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과거에 문재인 후보가 그 법무법인에 근무할 시절에 고객사였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사실상 이런 요소는 그 후보가 당선이 됐다 치더라도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요번에 금융감독원에서 그 정치권 관련 테마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 의지를 얘기를 하고 또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들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개인 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뭐 단속을 한다라고 들쑤셔 놓은 것이 오히려 더 상황만 악화시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신 OCI와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의 경우 눌림목 자리를 한번 엿보자 하셨는데, 오늘 삼성전자 비롯해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 공개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적 부진을 이유로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꽤 있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동차 업종이고요. 현대차가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계속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2011년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도 사실 주가가 크게 이탈이 안 나왔다는 점과, 그 다음에 지금 상승 추세가 이제 좀 꺾어지지 않느냐, 그동안의 실적 증가가 이제 좀 그 탄력성이 둔화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관 쪽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가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이 앞으로 계속적인 하락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의 진행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조정이 나오는 만큼 조정이 추가로 더 진행된다든지 하면 바닥이 잡히는 대로 저점 매수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역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조선주들 실적 뭐 그리 썩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면서 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은 괜찮습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조정권으로 진입을 하는 상태고요. 조금 더 눌림목을 거쳐야지만이 다시 반등세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또 정치권 관련주인데요. 이지입니다. 이지라든지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그동안 상승세를 탔던 종목은 오늘 하락폭이 큽니다. 뭐 결론적으로 뭐 금감원의 조사가 있건 없건 간에 순환매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뭐 차츰 추세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정치권 관련주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 같이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코드 종목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이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가 1960은 넘어서려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현재 현물 매수 강도가 3,750억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 동양증권 권영문 과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주택 지표는 안 좋았었는데 유럽 쪽은 호황제가 좀 갈렸던 밤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우선 호재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이탈리아 국채 발행에 또 한번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규모는 50억 유로 규모였고요. 2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이 3.763% 정도로 해가지고 지난 12월 달에 4.85%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또한 악재적인 그런 변수로서는 포르투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폭등하면서 이게 31bp 정도 폭등하면서 14.91%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ECB에서는 또한 포르투갈 국채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이게 포르투갈 전체 부채 3분의 1 정도를 지금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은 독일하고 프랑스는 감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겠지만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부분도 아직까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 또한 스페인의 문제로까지 전이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2에서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 실시한 이후에 대부분 이 문제 국가들의 금리가 좀 안정화됐는데 포르투갈만은 좀 예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사실은 실적 어닝이 속속 공개됐는데도 이러저러한 해외 변수 때문에 싹 묻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미국 쪽 살펴야 될 일정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이 바뀌는 그런 마지막 주와 그다음에 첫 주가 겹쳐져 있는데요. 네. 우선 1일 날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3일이죠. 3일 날에는 1월 실업률 발표가 되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일 날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간치로 해가지고 발표가 되는데요. 이전치를 한번 살펴보면 4.2% 정도라 가지고 여기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에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0일 날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일요일이죠.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있고요. 날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틀 있다가 이제 일요일이죠. 그때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일 날에는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 소비재 쪽으로도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 설 연휴 맞기 이전에 권영문 과장님과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곧 2000이 갈 분위기로 1950을 이렇게 훌쩍 하루 만에 엄청 급등해서 이제 그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이후에도 좀 시장이 고만고만한 지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쭉 사는데도 시장이 안 가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순환매 전략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권영문 과장님만의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우선 전일까지 해가지고 1월 한 달간에 외국인들이 5조 6천억에 가까운 그런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매도한 부분의 상당 부분들을 1월 한 달간 집중해서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매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근간에 뭐가 있느냐? 우선 8월 이후에 급락을 했었던 그러한
악재 부분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 부분이 계속적으로 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최근에 집중된 매매 형태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에 뭐 10년물 이탈리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52%까지 내려왔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7%대를 넘나들던 네. 그런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들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또한 뭐 이제 2월, 3월, 4월 달에 집중된 이탈리아 국채 만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에 따른 유럽 재정 협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한껏 고조가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와 함께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은 과연 여기에서 만약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에 겁먹지 말고 매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는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 얘기가 앞서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순매수가 끝물이다. 계속해서 더 산다. 지속매수 논란이 뭐 좀 뜨겁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앞에서는 더 살 수 있다라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우선 뭐 작년에 유럽발 재정 리스크 터지고 난 다음에 정말 급하게 많이 팔았었죠, 외국인들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위치되는 성격으로 상당히 1월 한 달간의 매매 형태가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집중되는 형태가 아니냐. 원위치를 찾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향후에는 이제 뭐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3차 양적 완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전에 이제 뭐 신흥시장,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흥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달러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글로벌 펀드에서는 그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의 일환으로 이제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흥국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투자 이런 것들이 해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구간은 원위치를 8월 급락 이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덜어냈었던 그런 네. 우리나라 비중을 채워나가는 과정, 원위치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되는 부분들은 3차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에 따른 그런 해지성으로 해가지고 신흥국 시장의 투자로 들어오는 거다. 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러한 매수 기조들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뭐 시장의 고점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급한 덜어내기 이후에 급한 쓸어 담기. 앞서서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 사면 좋은지 네. 궁금한데요. 8월 급락 이후에 이제 고점과 저점이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수렴 형태에 있어서는 실상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개별 성장 모멘텀과 스토리를 가진 종목, 사이즈 좀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수렴 형태 이후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난 이후부터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근간에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뒷받침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별로 좀 이렇게 많이 못 오른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어 있었고 가격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업종으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한 종목, 업종과 섹터 중에 하나가 태양광 업종이라는 거죠. 한번 대표 종목이라 할 만한 OCI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네. OCI 주가를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고점 이후에 거의 뭐 반토막이 이상 난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폭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OCI, 넥솔론, 웅진에너지, SFC를 비롯한 이런 태양광 업종에 대한 관심과 매수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독일이 태양광을 보조금 삭감하려 했는데 이게 좀 여의치 않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오늘 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태양광의 대장주인 OCI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권현문 과장님인데요. 기존 포트에 OCI 외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무 과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OCI가 20% 비중으로 실려 있었고요. 아이고, 삼성전자가 줄인 게 40%, 원래 절반 정도 들고 계셨었죠. 많이 또 현금으로 현금화 시키셨고 GS 리테일이 20%로 편입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누적 수익률이 삼성전자를 80 한 중반대 그 정도에 사셔서 지금 삼성전자 하나로만 30% 가까운 수익률을 확보하고 계시고 OCI도 오늘 또 많이 올라서 수익이 괜찮은데 OCI를 더 사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삼성전자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호재가 많았어요. 애플부터 오늘 또 실적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온 종목인데요. 목표가를 높이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수익 극대화 전략을 해서 일관되게 끌고 온 종목인데 결과가 괜찮아가지고 상당히 좀 목표가까지도 아직까지도 먹을 수 있는 여력을 더 끌고 가면서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선 OCI를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OCI 지난주에 상당히 양호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는 월봉 차트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봉 하나가 이제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차트인데요. 상당히 지난주에 좀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갭이 나온 부분이죠. 이날 이제 상한가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한가 실현을 했었는데 이때의 갭을 정확하게 지지해 주면서 다시 상승으로 터닝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갭 하락을 갭 상승을 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강력한 그런 지지선 역할들을 하면서 상승 추세의 초입의 단계에 들어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매수가 2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목표가 32만 원까지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3만 8천 원이지만은 지난주 보여주었던 이런 갭 지지의 모습을 봐서는 손절가 23만 8천 원은 하회되기 하회하기는 이미 어려운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이진행 지점장님 그리고 최병곤 전문위원님 전부 다 OCI 종목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신규로 사기는 조금 가격이 비쌉니까? 신규로 사는 것도 아직까지는 초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월봉 차트를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도 AS 해주시겠어요? 네, 저번 주에 또한 GS 리셀의 모습 또한 상당히 특징적이었는데요. 수요 예측 들어간 기관들의 어떤 락업 걸려져 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27,300원까지 끌고 가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목표가 124만 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OCI 5% 추가 매수하겠다는 AS였습니다. 동양증권 권영무 과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 오늘 잘하면 코스닥이 소폭이나마 하락하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보합권 마감이 예상되네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